하방회전을 만든다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도 상방회전을 만들긴 하는데 그 역할이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얘는 앵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앵커가 왜 중요한지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앵커, 요거 모음, 요거 상방회전.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스카플라가 이렇게 있다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회전할 때 상방회전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앵커가 립에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방회전을 만드는 거랑, 다시 앵커 부분이 리케이지에 딱 붙어요.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상방회전을 만드는 거랑, 앵커가 낭창낭창 거려요. 그럼 상방회전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앵커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방회전 만드는 거랑 그냥 이렇게 날라가 다니는 거,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앵커 역할을 해줘야지만 상방회전에 대한 효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삼각, 여기 모두 붙어있어요. 견갑, 그리고 요거 한번 카데마존 라인도 보시면 전거근, 아니 사각근, 얘는 전사각근, 얘는 중사각근이죠. 이렇게 붙어있어요. 다 립에 붙어있죠. 근데 보면 어때요? 이게 전거근이랑 다 근막 쪽으로, 사실상 이거 다 근막 걷어낸 거예요. 이거 티슈 다 걷어낸 거거든요. 되게 이쁘게 걷어낸 거예요. 원래 다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근막으로 덮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다 이제 연결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짝 해부학적인 연결성을 봤었을 때, 전거근 상부 쪽이랑, 근데 여기는 스카플라 부분이죠. 스카플라 부분. 립에 있어서 전거근 상부 부분이랑 뭐랑 연결돼 있다? 사각근들이랑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으로 연결성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앵커 고정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부담이 다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부담 다 어디서 연결돼요? 경추랑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앵커 역할을 해서 여기를 딱 잡아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앵커 역할을 못해. 그러면 얘가 날아다니겠죠? 그 텐션들이 다 어디로 전달돼요? 얘로 전달되겠네요. 사각근들 여기로, 그렇죠? 그럼 이 사각근들은 어디 잡고 있는데? 경추 잡고 있다며. 그렇죠? 그럼 경추 중에 불안해지겠네. 특히 이 친구들은 말씀드렸지만 뭐가 나오는데, 상완 신경총 있죠? 브레키얼 플렉서스. 상완 쪽 신경은 이 담당하는 그 신경들이 쭉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또 뭐도 나와요? 애과 동맥. 아까 민욱쌤 질문하셨던 동맥들 있죠? 동맥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또 생각해보면, 스카플라가 막 낭창낭창거리고 잘 움직이구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모두 영향이 가요. 경추도 영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카플라 움직이면 봐도 이 사람 경추 쪽 안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셔도 좋고, 샌들이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카플라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벽에 대고 체중 지지면 이거 부하가 전거근에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푸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로딩을 더 걸었을 때 이게 뜰 수가 있거든요, 분명.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벽 대고 했을 때 전거근 기능은 괜찮은데, 푸시업을 했을 때 이 기능 뜨는 게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살려주긴 해야 돼요.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그거 아셨죠? 그리고 기본적인 건 뭐냐면, 벽 대고 체중 지지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전거근에 체중이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벽 대고니까. 근데 우리가 어깨 기능도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체중만큼의 어떤 무게로 전거근이 버티는 경우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펜을 쥐지 뭐 여기다 35kg짜리 덤벨 들고 막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전거근 기능이 뭐 요구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에서 발달되냐면 내발기기를 하다가 제가 직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중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전거근 기능을 좀 만들어주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랑 선생님들이 같이 해보면 좋은 게, 푸시업 했었을 때도 버틸 수가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예, 우리 평가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별표 치시면 됩니다. 아, 이거 교재가 없구나. 나중에 집 가서 별표 치세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때, 전거근 뭐 스카플라 윙에 있었을 때 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만 보면 어디였냐? 얘만 보면 안 되고, 스카플라 윙에 있을 때 보통 얘만 본단 말이에요. 얘만 보면 안 되고 얘네 그 다 보여야 돼요. 이거.
다시 스카플라 윙응이 있어. 뭐 요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스카플라 뭐 견갑 이상이 모션이 이상해. 일단 이 근육 다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상이 있든. 근데 이 사람이 미디얼 스카플라만 윙응이 있어. 요거만 나와. 그렇다고 해서 요거만 보시면 안 돼요. 나머지 다 보셔야 돼요. 나머지 다. 미디얼 스카플라 윙이. 자, 스카플라가 뜨긴 뜨는데 자, 이렇게 떠. 미디얼이 뜨면서 가.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근육이 문제구나. 이 신경이 문제구나 아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근데 얘가 어디에 포착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추랑 뭐 어디 사각근이랑 그다음에 또 어디요? 소흉근이랑 여기 쇄골하근 밑에 쪽, 쇄골 밑에 쪽. 그다음에 뭐 소흉근 아까 말씀드렸고 립 쪽 여기 중앙 쪽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실 때 근데 우리가 모션이 어떤 동작이냐면 요거 했을 때 요거 플렉션. 근데 여기가 어디요? 시상면에서 플렉션시. 시상면에서 플렉션이랑 지금 우리가 했던 스캡션에서 플렉션이랑 달라요. 아셨죠? 스캡션에서 플렉션 하는 거는 훨씬 더 부담이 덜 하죠. 이게 스카플라 플레인이라고 해요. 스카플라 플레인. 스카플라 플레인에서 올리는 걸 스캡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올리는 거는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스카플라랑 휴머러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스캡션에서 올리는 건, 스캡션 자체는.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뭐가 달라져요? 스카플라가 조금 더 전인 앞으로 나오는 것들. 여기 앞에 근육도 쓰이겠죠. 그 다음에 뭐도 달라지냐면 흉추의 플렉션도 나와요. 우리가 팔을 뒤로 보낼수록 이렇게 흉추 익스텐션 나오거든요.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반대로 손을 내가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면 할수록 어떻게 흉추는 플렉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깨 굽힘 시 요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도 해야 돼요? 그 흉추. 거기서 플렉션 패턴을 보셔야 돼요. 플렉션 패턴. 그리고 전면 근육들 뭐 있어요? 앞에 뭐 대흉근이나 요것들 기능도 같이 좀 보시긴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깨 벌림. 자, 그 다음에 요거 어깨 벌림을 했었을 때 혹은 외회전 했었을 때 이거 다 어디예요? 무슨 면? 관상면이에요. 자, 스캡션 면에서 관상면으로 가게 되면 스카플라가 어떻게 돼요? 리트랙션 되죠. 후인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해부학적인 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나토미컬한 플레인에서 팔을 올리는 거는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캡션 면에서 팔을 올리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스캡션 면에서 팔을 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 상태에서 스캡션 면에서 그러니까 스카플라 플레인이 요거잖아요. 요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일단 뭐가 쓰이는 거예요? 근육이 쓰이는 겁니다. 근육이.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어깨 벌림이나 요거 여기에 관상면이죠. 이 관상면 자체는 뭐가 들어간다? 흉추에 신전이 들어간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 뭐가 또 들어간다? 견갑 후인이 들어간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스카플라 플레인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 근데 내가 관상면이랑 시상면에서 했더니 이런 게 나오네? 그럼 문제가 뭐예요? 흉추. 아니면 뭐 견갑골의 모터 펑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스카플라 윙이라 해서 뭐 푸시 플러스 뭐 이런 거 드립도 안 해도 요것만 잘 시켜줘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부학 공부할 때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관상면이나 시상면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셔야 되고 다 뭐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해부학적 면이니까 인체를 바라봤을 때 인체를 그냥 3D적인 면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실제 움직임이나 기능적인 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완 요골근을 내가 해부한다고 칠게요. 상완 요골근. 그럼 내가 이 상완 요근의 기시랑 정지를 설명해야 되고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포인트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 기준을 3차원적인 면에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관상면, 시상면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한 게 해부학적인 용어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했을 때 특히나 많이 나와요. 외회전 했을 때 특히나 요거. 그래서 어깨 벌림도 중요한데 외회전 했었을 때 스카플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꼭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